자, 지금부터 제약주를 볼 건데 녹십자를 먼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굉장히 주식이 싸죠. 최소한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고점에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낮은 데 있죠. 3개월 전부터 추세 전환이 됐죠. 물론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은 5개월 선을 돌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확증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가격이 굉장히 싼 거고, 심하게 밀렸을 때 일봉에서 21선만 깨지 않으면 대량 거래 터졌죠. 그러면 다시 한번 뛸 수 있고,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라 그러면 전혀 깨지지 않은 게요. 특히나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와 전환과 흐름이 좋은 거죠.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맨 처음에 우리가 기준선을 보나요. 그래놓고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제가 추세가 깨진다고 그랬죠. 깨지면서 꽤 오랫동안 고생을 지켜야 되는데 요 밑에 5개월선이라는 친구가 따라 내려오게 돼요. 요게 첫 번째 저항선이 되는데 이 친구를 뚫어주고 돌파해주고 나갈 때 요 자리가 바로 우리는 장기적으로 드디어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보시게 되면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5개월선을 정확히 뚫어주고 있죠. 주봉에서도 이선 위에 있어요. 동 20주선 위에 있는다는 얘기가 이제 튼튼한 거고, 지금까지 녹십자 홀딩스는 단 한 번도 20주선 위에 있던 적이 없죠. 이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1년도 10월달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종가상 20주선 위에 올려놓은, 즉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된 적이 없어요. 언제 했냐?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나갈 수 있죠. 이런 걸 추세라고 그러죠. 자, 녹십자 MS를 봅니다. 자, 녹십자 MS를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가격이 싸요. 위치가 굉장히 낮죠. 자, 주식이 비싸다. 그죠? 비싸다, 주식이 싸다. 특히나 우리는 추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추세가 우상향, 우하향, 또 우상향, 우하향이죠. 지금 우상향 초반에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주봉에서 20선 위에 올려놨어요. 그럼 뭐냐면 역시나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그런데 일봉에서 엄청난 거래량보다는 내 작은 거래량도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작은 거래량을 반드시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조용하던 종목이 조금만의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 거래량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제가 거래량의 크기라고 그랬죠. 이 크기가 중요해요.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 분명히 보시게 되면 앞전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해주고 있는 거래이 나왔죠. 순심이 간식 줄 때가 됐나? 자꾸 짖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거래량 변화가 생겼죠. 그러면 물론 심하게 밀리면 21선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지금부터 그냥 간단하게 단기나 스윙을 하더라도 5일선부터 21선까지 분할매수 해놓으면 이런 친구들은 밀리지 않고 쭉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항상 알려드렸듯이 주식은 이런 자리를 조심해야 되죠. 오늘 순간 리튬 관련주가 강해요. 리튬 관련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리튬 관련주를 제일 좋게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 10월 초였어요. 제가 10월 초에 리튬 관련주를 반드시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리튬 관련주가 전부 다 월봉에서 고점을 갔습니다. 다 갔어요. 다 올라갔고, 포스코 엠텍도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이런데요. 다 갔죠. 대신에 얘네들이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고점에 있다 하더라도 반등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자, 어반 리튬을 비롯해서 전부 다 하이로 리튬, 미네랄이 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좋은 뉴스는 다 여기서 나와요. 월봉 고점에서. 지금 얘를 상한가를 가는데 못 샀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말고 반드시 월봉 고점에서 날아가는 거 사야지. 누가 얘기하는데 단기 단타는 월봉 고점에 있는 거 빨리 쫓아가서 하는 거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얘가 만약에 순간 손절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디까지 밀리냐. 결국 나중에 봤더니 상한가 한 번은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월봉 고점에 물린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매집을 이런 데 사겠죠. 이런 데서 매집을 해가지고 이런 데 파는 거예요. 물론 다시 여기를 가고 여기를 가고 그런 거 몰라요. 대신에 우리가 최소한 주식을 사려면 이런 데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상한가를 못 먹은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알려드렸죠. 그냥 5개월 선만 안 깨면 한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찍고 떼었죠. 그런데 저 자리를 다시 깨게 된다. 얼마든지 다시 급락해서 이런 자리가 와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에 맞게 대한 이슈가 나오겠죠.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누군가는 600원에 사서 23,000원을 먹었을 테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가 봐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상한가를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 제가 일부러 안 알려드렸어요. 멤버님들 왜 안 알려드렸냐면 쫓아가 살까봐. 얘를 상한가를 못 간 걸 절대 아까워하지 마요.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물렸을 때가 최고점이에요. 우리 한미글로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한미글로벌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월봉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4,700원 하던 친구가 4만원을 갔어요. 10배가 올라서 주가가. 그런데 우하향하는 중간에도 뛴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날 거의 8% 가고 다음 이날도 한 13% 갔거든요. 이렇게 잠깐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식의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디서 보는 거냐면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등해주고 뛸 거 나갈 것 같았지만 결국 쭉 밀려가지고 고점 대비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어반 리튬이나 하이리튬이 간다 못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사려면 월봉 고점에서는 무조건 피하는 게 맞아요. 물론 단기 단타를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에 벌써 투자가 익숙해지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월봉 바닥에서 단단하게 사야 되는 종목들을 사기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 안 움직이거든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사기 싫은 거예요. 그럼 또 언제 사냐? 이제서 또 뛰면 날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침 멤버방을 운영해요. 제가 아침 8시 반에 멤버방을 꼭 운영을 하고, 이제 월요일은 아침에 멤버방 운영을 안 해요. 주식시장이 좋든 안 좋든 어쨌거나 제 종목들은 다 뛰어요. 뛰는데, 단지 뭐가 먼저 뛸지를 몰라요. 자, 똑같이 상한가를 갔다고 쳤을 때, 어반 리튬이나 하이루드 리튬이 좋은 게 아니라 소프트 캠프를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에 있었냐면 월봉 바닥에 있었어요. 여기서. 자, 그럼 제가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있으라고 했죠. 요 거래량, 요거. 얘네들을 보고서 이 작은 거래량을 보고서 소프트 캠프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슬쩍 들어왔죠. 이 친구가 뛸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단지 다른 친구들도 뛰긴 다 뛸 건데 다 뛰어요. 사실은 다 뛰어야 뛸 건데 뭐가 먼저 뛸지를 몰랐죠. BGF도 제가 알려드렸죠. BGF를 제가 주말 영상에서 시황 정리할 때 알려드렸고 멤버님들한테는 노란 썸네일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노란 썸네일을 반드시 보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새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저녁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올려드리면, 저녁 때 3시 반부터 올라가요, 이게. 그러면, 노란 썸네일을 보시면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을 알려드려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오늘 뛸지 내일 뛸지 내일 모레 뛸지 모르겠지만 뛸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런 친구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BGF 위치가 제가 월봉에서 굉장히 낮다고 그랬죠. 위험성이 없어요. 분할 매수해도 되고 제가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매수 타임이에요. 여기서 하신 분들은 지금도 좋은 수익권이죠. 당연히 다른 친구들도 지금은 안 움직이지만 역시나 깨지 않을 자리들은 전혀 안 깨고 있어요. 전혀 안 깨고 있고 뛸 확률이 더 크죠. 사실 더 크고 자 엔테스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엔테스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엔테스가 뛰었습니다. 몇 프로 갔다 왔냐면 순간 10% 갔다 왔어요. 이 친구가 끝났냐? 월봉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대바닥. 얘가 어디를 갈 거냐면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이루드 리튬이나 어반 리튬은 어디 있는 거냐면 어반 리튬까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얘네들이 일봉에서 순간 잠깐 뛰고 상한가 가도 쫓아서 물렸다. 손절 못했다. 하다 보면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뛰어서 올라가는 월봉 고점에 종목 사지 말고 이런 친구들을 사야죠. 이런 친구들을 제가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그 중에 200개가 안 돼요. 200개가 정도 모아놨는데 이런 친구들을 뛸 자리를 잘 공략을 해놓으면 단지 뭐가 먼저 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다 뛰죠. 자,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높은 종목을 사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주가가 갑자기 급락했을 때 야, 주식은 도박판인가 봐. 야, 누가 그러는데 주식은 도박판이래. 이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봉처 고점에서 지금 날아가고 싹 밑에서 10배 이상 올라온 종목을 쫓아가서 가지고 물려서 주식은 도박판인가 봐. 그게 아니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아직 2배나 3배도 안 간 얘네들을 월봉 바닥에서 단단히 사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20%도 가고 30%도 가고 40%도 가고 따블도 가고 따따블도 가요. 이 과정이 굉장히 괴롭죠. 왜? 시간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이해를 시켜서 알려드리면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어요. 하이루드 팀은 매집이 끝났고 목표가를 찍었어요. 10배가 떴으니까. 주가 10배가 뭐야? 20배 떴죠? 20, 30배. 자, 그런데 지금 잠깐 떨어지다 상한가를 간다고 그래서 리튬 관련주 지금 시작인가 봐. 말도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이 밑에 있는 종목을 살 줄 알아야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 안 그렇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제자리가 오기도 하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걸 다 버틸 줄 알아야 중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심리적인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신에 주식은 여기서 사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녹십자 그룹주들, 녹십자라든가 녹십자 홀딩, 녹십자 MS, 녹십자 웰빙까지, 녹십자 MS까지 월봉 해칭 굉장히 낮아요. 제가 녹십자 웰빙을 얘기할 때가 월봉 바닥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뚫어주면 날아갔죠. 이제 목표가 찍었으니까 이제는 사기가 불편하죠. 지금 살 자리가 별로 없어요. 자, 60주선. 수급주선을 찍었으니까 5주선까지 밀릴 수 있고 일봉에서는 심하게 밀리면 2주선까지 밀려요. 기다렸다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면 무리가 되죠. 제가 녹십자 웰빙 알려드린 지가 땡땡이 친 여기에요. 땡땡이 치자마자 이날
거의 25%. 이틀 쉬었다가 이날 거의 상한가 근처, 다음날 상한가 근처. 5,000원짜리 10,000원, 2배로 올려놨어요, 주가를. 이게 월봉 바닥의 이력이에요. 꼭 월봉 고점에 사야지만이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에요. 월봉 바닥에 사도 속도가 빨라요. 대신에 3일, 5일,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3일, 5일, 7일을 못 기다린다는 거죠. 내가 샀으면 나는 오늘 무조건 먹어야 돼. 야, 나는 무조건 내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사자마자 난 20% 먹어야 돼. 이러신 분들 별로 없어요. 이거 다 토해내요. 순간 먹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토해내니까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거죠. 자, 종군당을 봅니다. 월봉이 진짜 굉장히 낮죠. 내가 종군당을 사고자 한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우하향할 때도 아니고 바닥에서 추세를 틀어주고 있죠. 뭔 얘기냐면 제약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종군당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한번 빵 떴다 눌림목 주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선 위에 있어요. 아직도 추세나 흐름이 좋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유선 위에 있죠. 이거 며칠 떨어졌다고 또 추세 깨졌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분이 제가 뒤끝이 있다고 자꾸 왜 자꾸 이걸 반복하지? 그게 아니고 설명하기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뒤끝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거 추세 깨졌다고 보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기가 제일 좋아서.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전혀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고 여기서 추세 깨져봤자 뭘 깨져? 바닥인데.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일선 위에 있죠. 일봉에서 봤을 때 며칠 떨어지는 건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분을 뒤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알아듣기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고 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자, 그런 댓글들 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 댓글 차단시켰는데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분 무시할 마음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설명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는 추세의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추세가 아니고 그냥 일봉에서 눌림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봉에서 이렇게 월봉에서 추세를 지켜주고 있으면 지금 사시면 되죠. 25선거점에서 깨면 손절이 절대 뒤끝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죠. 뭐 뒤끝이야 뒤끝.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비교 설명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분이 그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자, 종군당 홀리스는 거래량의 변화는 없지만,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 이 친구도 앞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종군당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때 좋아질 수 있고, 경보제약은 벌써 목표가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죠. 조정권을 기다려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심하게 밀리면 60주선에서 5주선까지 밀려요. 그러면 이걸 각오하고 지금 사면 안 되겠죠. 경보제약을 제가 얘기한 날이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프로가 올라가냐면 30%, 이날 26%, 거의 60%가 올라갔어요. 순간 60%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뭘 먹자고 들어가. 그죠? 물론 중장기를 길게 2, 3년을 길게 보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기다려야 되죠, 주선권을. 자, 국제약품 상한가를 갖고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사기가 굉장히 힘들죠. 물론 단기 단타 잘하시면 사시면 되지만 애초에 여기서 못 들어갔으면 자, 왜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냐면 얘 때문에 그래, 얘. 제가 작은 거래량의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빵 때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못 샀으면 지금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월봉에서 20개선만 안 깨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대신에 내가 사자마자 손실권에 있게 되면 불안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도 짜증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야죠. 조정이 안 들어오고 날아가면 내게 아닌 거고 조정이 들어오면 좋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유유제약을 봅니다. 월봉의 치가 굉장히 낮죠. 5개선 위에 있어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지금부터 5주선과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추세를 타고 쭉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거래량의 변화가 확실하게 들어왔죠. 다시 한번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원제약이 자꾸 시간의 상한가 장난을 치죠. 그립다고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립다고 오늘 달려나가는 거 아니고 조심해야죠. 이 친구는 얼마든지 이런데 갈 수는 있지만 최소한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한 자리가 여기면 불편한 거예요. 이동평균선 최소한 근처에 사셔야 되는데 어디서 사냐? 매물대를 뚫어준 5주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기다려요. 5주선의 가격이 정확히 18,500원이기 때문에 18,500원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21선하고 만나겠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령을 봅니다. 꾸준히 봐도 돼요. 보령은 악전에 대량거래 두 방이 제대로 들어왔죠.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이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20개선이죠. 앞으로 이 자리를 틀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어요. 주식은 불안하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맘 편하게 하는 거예요. 막 오늘 뛰어 올라가는 거 사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루 종일 호가창 봐야 되고 뭐 담보 대출 미수 심하게 받아가지고 이자 낼 거 걱정해야 되고 지금 이틀 뒤에 미수를 써가지고 저걸 팔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끙끙 앓고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도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현금 들고 있으면 현금 가지고 튼튼히 하시고 대출을 쓰더라도 미수를 쓰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언제든지 안 좋아져도 내가 들고 있는 현금으로다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에서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제가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들 알려드렸죠. 세력들은 개인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마음이 급한 개인들의 심리를 갖다가 뚝 불안감, 공포감에 만들어 놓고서 천천히 매집을 해요. 이 공간에서 엄청 지겹겠죠. 그런데 거래량의 변화를 살짝 주거든요. 요걸 저한테 들켜요. 요걸 제가 멤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얘네들이 주식을 끌어올려서 어디서 파냐? 지금 하이르로 리튬이나 어바니티죠. 좋은 뉴스를 통해서 또 밑에서 3-4배 먹고서 욕심이 많은, 그리고 지금 마음이 급한 개인들한테 물량을 확 넘겨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또 개인들이 사요. 왜 거래가 되냐면 누군가는 사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삼성전자를 8-9만 원에 사듯이 꼭 개인들이 사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지 마요. 절대로. 그냥 날라갔으면 말면 돼요. 아, 상한가 갔구나. 뭐 축하하지 뭐. 대신에 나는 안 사야죠. 이렇게 싸고 좋은 주식이 많은데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높은 종목 사려고 하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왜 안 사냐? 안 움직이거든. 뛰질 않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심심하거든. 샀더니 일주일 동안 꼼짝도 안 해. 야, 3일 동안 꼼짝도 안 해. 사기가 싫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멤버한테 알려드린 종목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루할 수는 있지만 휴맥스 같은 게 그렇게 지루하긴 했어도 여기 갔죠, 지금. 꽤 오래 기다렸어요, 그죠? 한 일주일, 15일. 그런데 30-40%의 수익률을 과연 한 달 안에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젠백스링크 이 공간만 잘 버텼으면 거의 상한가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제가 뽑아놓은 종목들이 지금 자리를 깬 게 별로 없어요. 더 사야죠. 단지 시간이 좀 지루하죠. 그런데 가만히 믿고 참고 버티면 20%도 가고 30%도 가고 20% 가고 30% 갔을 때 안 팔면, 안 팔고 2-3달을 더 버틸 수 있으면 50%도 가고 60%도 가요. 이걸 못 버티는 건 본인이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너무 지겨워. 난 도저히 지겨워서 못하겠어. 어떻게 일주일이나 기다려, 내가. 난 못 참어. 나는 저기 월봉 고점에서 지금 뛰는 거 살 거야. 분명히 물려요. 물론 내가 우리나라의 단기 단타 고수야. 그럼 하셔도 돼요. 대신에 0.5%의 확률로 그 안에 드셔야 됩니다. 저도 안 돼요. 자, 삼화제약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상한가 장난을 치긴 하는데 월봉 H가 높진 않아요. 대신에 최대한 싸게 사야 되겠죠. 주봉에서 60주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수급주선을 뚫은 거예요. 자, 기준선을 걷을 때 월봉에선 20개선이지만 주봉에선 수급주선이 60주선이에요. 여기를 뚫어주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60주선을 빵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찍고 나가겠죠. 여기를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럼 뚝 떨어져요. 그런데 삼화제약이나 대원제약이 어쨌거나 감기나 이쪽 관련해서는 대장 역할들 많이 하기 때문에 기다려요.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60주선 근처 매수가 되죠. 일봉에서 이런 데까지 올 거예요. 240에서까지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40에 근처 매수 깨면 손들 하시면 됩니다. 자, 부강약품의 월봉 H는 낮긴 하지만 10개선이 막혀있죠. 이 자리가 주봉에서 60주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주선이 60주 목표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왜 밀리냐면 간단해요. 제약바이오주가 중국의 이슈로 인해서 5주선을 뚫어주고 전부 다 한번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5주선과 이 캔들 간의 거리가 생겨요. 이격이 벌어졌죠. 그러면 요 캔들을 맥고로는 음봉이 떨어지게 돼요. 요게 일봉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돼요. 요게 조정이에요. 자,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부강약품은 5주선 8,680원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11선이 되거나 21선이 되겠죠. 물론 안 오게 되고 5일선 딱 뚫어주고 거래량 붙으면 그때 사시면 돼요. 자, 조화제약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약주는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약주를 주봉 기준으로 볼 거예요. 너무 쉬워요. 자, 조화제약이 5주선만 깨지 않은 매수.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고 빵 때렸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겠죠.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3일제약도 마찬가지로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신일제약도 마찬가지로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전혀 깨지 않고 있죠. KM제약은 수급주선을 못 들어줬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일봉에서 엄청나게 날아갔죠. 지금 제가 여기부터 사라고 그랬죠. 제가 KM제약을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여기서 땡땡이를 그렸으니까 매수하면 좋지 않겠습니다고 저는 종목 추천 안 해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터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랬더니 날아갔어요. 이제 와서 여기서 만약에 내동 매매하신 분들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죠. 어디까지 기다리냐. 물론 241선 기준으로 빵 때릴 수 있어요. 또 한 번 땡땡이가 생겼으니까 이건 본인이 판단하시고 대신에 깨자마자 손절해야 되겠죠. 심하게 밀리면 주봉에서 5주선을 찍게 돼요. 저라면 아마 5주선까지 기다리고 날아가면 안 살 거예요. 애초에 매수 타이밍이 여기였기 때문에 일단 놓쳤다면 매수하지 않아요. 근데 기다렸는데 자기 가서 이 근처가 왔다. 그럼 다시 매수죠. 얼마 올라간 것도 없는데 왜냐? 월봉 H가 굉장히 낮잖아요. 여기 있잖아.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제약주가 이제 다시 시작인데 내년 상반기 1, 2월 때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겨울 지나갈 때까지는. 자, 명문제약도 월봉 바닥에 있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어요, 지금. 당연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주는 똑같아요, 지금. 모든 제약바이오주가 어떻게 돼 있냐면 빵 때려놓고 5주선 위에서 빵 때려놓고 전부 다 5선 찍으러 오고 있어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제약바이오주 못 사신 분들은 그냥 5주선 근처에서 낙하쳐서 사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깨면 손절이고. 자, 그러니까 광동제약도 당연히 이 선까지 왔죠. 여기, 5선까지 왔죠. 이렇게.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경동제약. 당연히 5선까지 왔죠. 얘만 안 깨면 돼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죠. 일봉에서 매집봉이 자꾸 들어와 있죠, 지금. 이 친구 언제 떠도 이상한 친구 아니에요. 단지 요렇게 3일간 또 안 움직인다고. 경동제약 샀는데 3일 동안 꼼짝을 안 해요. 나 지겨워서 주식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그러면 3일이 지겹고 7일이 지겨워서 주식을 못 하면 도대체 한 달은 어떻게 기다리고 6개월은 어떻게 기다리고 1년의 중장기 투자 도둑 어떻게 해요? 그러신 분들은 성격이 급하면 단기 단타를 하시면 되는데 단기 단타하기 쉬워요. 지금부터 클릭 종목 찾기를 해가지고 주가 시세 들어가서 지금 날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을 잘못 선택했을 때 내가 손실 볼 확률이 99%가 넘죠. 거의 다 손실이에요. 지금 뛰는 거 쫓아가서 우연히 먹었어. 그럼 그런 주식 방법이 언제까지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해요. 그냥 지금 조정권인 종목을 겁내지 말고 잘 모아가시는 거예요. 자, 제일약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약품 얘기한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예요. 이날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다음날 땡땡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죠. 날라갔죠. 왜 날라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거라 했죠. 이 조정이 들어오는 가격이 정확하게 5주선이에요. 지금부터 절대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제약주는 아주 살만한 거예요. 자, 제일파마홀딩스도 당연히 수급주세 맞고 떨어졌으니까 5주선이 오게 되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죠. 우리는 시간을 갖고 현금을 갖고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제가 멤버님들한테 현금을 갖고 다음날로 넘어오라고 그랬죠. 그래야지만이 어떤 좋은 종목이 나타났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동화약품이죠. 역시나 5선 찍고 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주 쉬워요. 그냥 저번 주에 빵빵 때렸다가 이번 주 한 주 잠깐 조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중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빵 때릴 수 있어요. 대신에 깨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조정이 들어올 때 이렇게 광동제약, 명문제약, KM제약, 3일제약, 조화제약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그 조정권이 들어오고 있죠. JW 신약도. JWC도 날라갔죠, 이 친구도. 자, 화일약품도 다 조정권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 매매 본다고 투자자 매매 동향 보지 마요. 이거 수급 매매 아니야. 야,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지금 드디어 외국인이 파는가 봐. 이제 수급이 깨졌는가 봐. 야, 누가 그래, 이거. 이건 수급 매매 아니에요. 이건 수급 매매가 아니고 그냥 참조사항이에요. 수급이라는 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실전에서 수급이라는 거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고 거래량이 터져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점이 높아졌을 때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실전에서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급이에요. 하루하루 오늘은 외국인이 팔고 오늘은 기관이 팔고 오늘은 개인만 샀네. 오늘은 외국인이 왜 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수급 아니에요. KM제약이 지금 외국인이 산다고 내일 뛸지 안 뛸지 그런 장담 못해요.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일봉에서 가볍게 241선이고 정확한 수급 매매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가 현재가창 보고서 이거 매수 창구 보지 마요. 매수 창구 보고서 오늘은 키움이 사니 개인이 많이 사는가 보다. 뭐 메리츠 증권이 왜 사지? 야 오늘 뭐 JP모건이 들어왔어. 야 오늘 뭐 JP모건 하니까 날아갔는가 봐. JP모건이 사도 떨어지는 날은 한 7일 동안 떨어져요. 저런 건 수급 아니에요. 수급 저런 거 창구 보지 말고 매수매도 창구 보지 말고 투자자 매매 동향 보지 마요. 이거는 수급이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린 수급은 아주 쉽죠. 그냥 거래량이 수급이에요.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얘네들을 굉장히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세력이죠. 자, 신일제약이죠. 주봉에서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신일제약, 월봉H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이런 데가 아니에요. 하이루로티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물리면 큰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아니고 또 하나가 바닥에 있죠. 내가 주식을 사는 위치가 굉장히 싼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모든 자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잠깐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월봉에서 5개선을 깬다거나 5주선을 깨게 되면 앞으로 내가 2, 3주는 더 고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제약바이오주만 그리냐?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화장품주가 2주 전에 빵 때렸습니다. 똑같아요. 제약바이오처럼. 2주 전에 빵 때리고 저번 주에 조정을 거쳤어요. 5주선을 기준으로. 그런데 5주선을 기준으로 지켜만 주고 있다면 우리는 화장품주도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 화장품주를 좀 보니까 심하게 밀렸냐? 일단 한각 화장품 제조입니다.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죠. 주봉에서 5주 지켜주고 있죠. 전혀 5주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얘는 주봉에서도 땡땡이를 그린 거예요. 일봉에서만 땡땡이로 좋죠. 한국 화장품도 5주선을 지켜주고 있고 연우는 5선까지 밀릴 거예요. 자, 코리아나도 지켜주고 있고 아우디 얘는 높으니까 사지 말고 토니모리도 정확히 지켜주고 있죠. 잉글로드랩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잉글로드랩 흐름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엄연히 5선 위에 있고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들어왔죠. 이 친구는 아직 여기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재무가 나쁘지 않아서 이런 데도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화장품 관련주를 잘 보게 되면 저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밀리든 말든 우린 좋은 수익을 내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멤버님들은 이따가 2시 15분에 방송할 테니까 그때 꼭 참석해 주시고 제약주나 화장품주는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잠시만요.